자, 교재의 337쪽 보세요. 337쪽에 리모델링 찾았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알 차리죠. 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번 대수선 줄치시고, 자, 2번과 3번은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정축이라 쓰세요. 정축. 2번과 3번은 정축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49조에 따른 줄치입니다. 사용검사일 줄치고 갈로 띄어넣으시고 밑에 줄에 또는 건축부에 따른 사용선일로부터 15년까지 줄치시고 또 갈로 띄어넣습니다. 자, 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까지 줄치고 또 갈로 띄어넣으시고 10분의 3 이내에, 자, 갈로 안에 줄칩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0분의 4 이내 정축하는 행위가 줄치고,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별도로 정축할 수 있다. 옆에다 씁니다. 자, 면적 증가형이라고 썼어요. 여기 면적 증가형. 자, 그래 썼습니까? 3번에 각 세대 정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줄칩니다.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정축하는 행위, 이걸 세대수 증가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만 또 줄칩니다. 수직으로 정축하는 행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1번에,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최대 3개층 이하. 자, 그 다음에 그게 줄치고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줄칩니다.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줄칩니다.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 자, 그래 줄쳤어요.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리모델링이다 하는 것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건축물 기능을, 자,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을 재단장을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대수선 형태로 크게 고치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수선 형태는, 자, 오래된 아파트 기본 골경은 그대로 두고 안에 내장재 있죠. 싹 다 바꾸는 거예요. 뭐 문틀, 창틀 뭐 싹 다 바꾸고 기본 골경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정축형으로 또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골격까지 바뀐다는 뜻이에요. 정축형을 하려면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일단 몇 년 이상이 경과돼야 된다. 15년 이상이 경과돼야 정축형 합니다. 자, 정축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면적 증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형이 있죠. 면적 증가형은, 자,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의, 자, 10분의 3 이내로 면적을 늘리는 형태가 면적 증가형입니다. 85제곱미터 미만짜리 때 10분의 4까지 늘릴 수가 있죠. 이 면적 증가형 리모델링은 복도식 아파트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여기 엘리베이터실, 자, 그 다음 계단실이 있고, 복도를 타고 각 세대 들어가죠. 자, 요런 형태. 자, 여기에 할 때, 이제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실, 계단실이 들어가요. 이 복도는 이 세대의 전용 면적으로, 이 복도는 여기에, 이 복도는 여기에, 이 복도는 이 세대에 전용 면적으로 들어가니까 전용 면적이 넓어지죠. 자, 이런 형태가 면적 증가입니다. 봅니까?
볼 수 있어요. 요즘 이거 아직 못 보죠. 5, 6년 뒤에 보면 볼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주택정책에는 20층 이하짜리 공동주택 있죠. 이는 오래되면 뭐 한다? 재건축 사업이에요. 21층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 있죠. 이건 오래되면 뭐 한다? 예, 리모델링 합니다. 20층 이하짜리는 재건축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면적 증가 행위고, 세대수 증가 행위는 기존의 세대수 15% 이내로 세대수 늘리는 형태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형이 있고 하나는 수직형이 있죠. 수평형은 이제 우리 한때 많이 공급됐던 대형평수 아파트 있죠. 자, 이거 60평이다. 그러면 이걸 해서 30평짜리로 이렇게 나누는 걸 수평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대형평수는 이렇게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직형은 기존에 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에 위에다가 청수, 옥상에다 청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수직주택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이 15층 이상이면은 몇 개 층까지 올라가느냐?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까지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리모델링이에요. 왜? 오래된 건물 위에다가 새로운 건물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신축 당시 구조도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형태인데 뭐 대수선도 요즘 보기 좀 힘들죠. 가끔 봅니다. 이거 정축형은 아예 본다 못 본다? 못 보죠. 15년 한 5, 6년 뒤에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21층 아파트, 21층 이상 되는 아파트 본격적으로 공급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했느냐? 1995년경 이후부터입니다. 지금 한 25년쯤 됐겠죠. 한 30년 되면은 이런 리모델링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 자격증다가 중개업을 하면 결국 리모델링이 또 하나의 여러분 중개업에 있어서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또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그럼 이 비용 부담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리모델링 하는데 집주인이 해야 돼요. 집주인이. 자, 그래서 집주인이 비용 부담을 하는데 뭐 대수선형은 한 1억 원 어느 정도 바꾸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억 원 이하가 될 거고, 정축형은 1억 정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 부담 못하면 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되죠. 못 삽니다. 나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집 감정가만 주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에 오래 사시려면은 리모델링 비용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1, 2억 정도는. 나 그러면 싫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싫다 하면은 새 아파트에 한 20년 살다가 팔고 또 새 아파트 한번 가야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면 인생 정리돼요. 그래서 사람이. 참 사는데도 이제 돈 많이 드는 시대예요. 자, 이렇게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결국은 주택시장은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단독주택이 부각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높아져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3살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공구 봅시다.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줄칩니다.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줄치시고, 자, 그게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박스 안에 있죠. 다음 각호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1번 다음의 각목의 어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줄칩니다. 6m 이상 포로 공간의 경계 설정해야 돼요. 그게 줄치고, 자, 내려가서 이번에 공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줄치시고, 자, 줄쳤습니까? 자, 봅시다.
자, 공모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자, 하나의 사업장에서 착공신고, 사용검사. 자, 착공신고는 공사의 시작을 할 때 하는 것이 우리 착공신고죠. 사용검사는 공사 어떨 때 합니까? 완료됐을 때 합니다. 자, 이걸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사 따로따로 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전에 옛날에 공구제도가 없었을 때 이 주택건설 대지에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아파트를 공급한다 하면은 미분양이 되더라도 공급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일정 기간 안 하면 사업의 승인이 취소돼 버려요. 사업 못 하게 됩니다. 너무 불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입한 공구인데, 자, 이렇게 여기 1공구, 2공구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에서 먼저 공사에서 공급하고 또 몇 년 지난 뒤에 2공구에서 공급하면 자, 수요를 맞출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 따로따로 하는 것을 공구를 하는데, 공구 조건이 경계폭은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6m 이상. 각 공구는 몇 세대 이상이? 300세대 이상씩 들어가야 자, 공구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339조에 가시면은 주택 건설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뭐 배우느냐? 주택을 대량 건설을 어떻게 할 거냐를 배우는 거예요. 한두 채 짓는 게 아니죠. 예. 주택 건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봅시다. 자, 주택 건설. 자, 여기는 30호, 30세대 이상으로 대량을 건설할 때, 자, 어떻게 건설하느냐를 배웁니다. 자, 그럼 29호, 29세대일 때는, 그때는 건축법상 허가받아 짓습니다. 30호, 30세대 이상으로 대량 건설할 때 이 주택법상 건설 규정이 적용되는데,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사업 주체입니다. 누가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할 거냐? 첫째는 등록 사업자.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면은 등록 사업자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 등록 대상 규모, 자, 연간단입니다. 자, 이거는 암기 프린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을 짓겠다 하면은 연간 20호 이상을 건설하려면 등록해야 돼요. 자,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면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때는 등록해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 할 때는 30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 등록하고, 대지 조성할 때는 1만 정도 이상을 조성할 때 등록합니다. 자, 이 규모 이상 사업을 최소한 연간 하려면 등록해야 되는데, 이 규정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자, 여러분 보면은 빌라 건축업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빌라 건축업자는, 자, 다세주택 건축업자예요. 공동주택 짓는 사람인데, 이 규정 때문에 자, 등록하지 않으려고 1년에 딱 어떻게 빌라를 짓느냐 이래줘요. 1층에 표로티 넣어버리고, 자, 주택 4개층 주택 들어가고, 위에는 OP가 들어가죠. 예. 그럼 몇 세대? 8세대밖에 안 되죠. 8세대짜리 2동만 딱 짓습니다. 1년에. 그럼 총 공동주택이 16세대밖에 안 되죠. 20세대 이상 되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돼.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따라요. 그래서 빌라 건축업자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기 위해서, 자, 요런 빌라를 1년에 딱 2동 짓습니다. 그래서 이래 지으면 얼마쯤 남을까요? 빌라 건축업자가 이렇게 지으면은, 자, 자기 인부 데리고 자기가 직접 시공하면은, 자, 얼마 정도 남느냐? 한 빌라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4, 5억 남아요. 빌라 한 동에 4, 5억 남는다고.
자기 이익이. 그 두 개면 한 10억 되네. 괜찮죠? 여러분 했다간 박살나요. 여러분 아예 음두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데다가 여러분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인부를 데리고 있습니까? 없지요. 하청을 줘야 돼요. 이 하청 주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일을 안 해보면 몰라요. 건축을 해보면 다시는 건축업자하고 말도 안 섞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비등록 사업자. 자, 이 비등록 사업자는 등록하지 않고도 이 규모 이상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자, 지방공사, 공익법인, 자, 그리고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 이런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조합은 반드시 공동사업할 때만 등록하지 않습니다. 단독사업할 때는 등록해야 돼요. 고용자도 공동사업을 할 때만 등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주택건설 사업을 공동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필수로 공동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 공동사업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고용자,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필수로 공동사업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크게 등록, 비등록, 공동사업자 형태로 주택건설 사업합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등록, 비등록 사업주체 1번 등록 사업주체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는 자 또는 연간 1만 접지 이상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그게 줄침돼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갈로 안에 보시면 원룸형 주택과 주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초과 주택 1세대 함께 건축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죠. 80제곱미터 초과 주택 1세대는 주인집을 말합니다. 원룸형의 주인이 살 수가 있겠죠. 그걸 포함해서 30세대 이상이 되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등록해야 됩니다. 자, 비등록 사업자. 다음 각호 사업체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갈로 묶어 보시되 1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 3번 지방공사, 4번의 끝에 공익법인, 5번에 주택조합은 갈로 안에 줄칩니다. 등록사업자, 공모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주택조합이 비등록이 되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공동사업을 해야 돼요. 공동사업을. 그 옆에다 씁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이 단독사업을 할 수도 있죠. 이때는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자 단독사업할 때는 등록해야 됩니다.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한 자, 기업주입니다. 자신의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설하기 위해서 갈로안 줄칩니다.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 시행할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 고용자도 등록사업자 공동사업할 때만 비등록이다 이 뜻이고, 그 끝에다 씁니다. 그럼 고용자는 단독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X, 단독사업 못합니다. 왜? 필수 공동사업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등록 기준이라는 뭐죠? 찾았습니까? 자,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되고, 이 3번에 등록사업자 결격사유라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돼요. 그 다음 4번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말소 등 찾았습니까?
다 문제풀이 때 5번도 그렇고 6번 등록사 시공기준에 돼가 있죠. 문제풀이 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밑에 하단에 2번에 공동사업주체 찾았습니까? 자, 2번이죠. 공동사업주체 1번에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까지 줄쳤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해도 됩니다. 시행할 수 있다 해놨죠. 필수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줄칩니다. 주택조합 세대수가 늘리지 아니한 임용주택조합은 제외하고 구성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포함해서 공동사업 시행을 할 수 있으며까지 줄치면 돼요.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필수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찾았습니까? 자, 3, 4를 위에 보면 되고 내려가서 2번에 의무적 공동사업주체 보시면은 줄칩니다.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까지 줄치면 돼요. 여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하여야 한다. 반드시 공동사업 해야 돼요. 자, 그런 점에 주의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3번 공동사업체 간의 구체적인 책임 분담 등은 안 보셔도 되고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 페이지 핵심 정리 공동사업주체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런 거는 참고 마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2절에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나옵니다. 시험에 주택조합은. 자,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속에서. 예, 그만큼 중요하고 주택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357쪽까지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되어 있는데 이 책에도 개정사항이 다 반영된 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예. 개정사항이 상당히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책을 가지고 하는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것을 좀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주택조합의 개념과 종류에 보시면은 주택조합이란 줄칩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한 다음 조합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줄치고 자, 지역주택조합은 다음 부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그게 동그라미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위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단위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단위로 전라북도 단위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단위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로 강원도 단위로 제주특별자치도 단위로 이렇게 설립되는데 9개 시도 단위로 설립됩니다. 시군 단위가 아니죠. 무슨 단위? 시도 단위. 자, 예를 들어 7번에 보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울산에 사시죠? 그럼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이나 경상남도 지역주택조합이 가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단위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는 왜 필요하냐?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자치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해서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어느 지역에 자, 이렇게 기반시설이 있고 여기 사는 주민들이 자, 자신의 오래된 건물을 헐어버리고 자, 여기에다가 자기들 가지고 있는 땅 있죠. 주택조합을
자, 만들어서 그 땅 위에다가 이렇게 새 아파트 짓죠. 새 아파트 지어서 자신들이 하나씩 가지고, 자, 그리고 남는 것은 일반 분양시켜서 주택건설 사업하는데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 단체가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체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과거 5, 6년 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은 누가 주체였어요? 사기꾼이잖아요. 예.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예. 전국의 모든 지역주택조합들이 사기꾼들이 설쳐서, 자,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 만든다 해놔놓고, 자, 조합원들 모집했죠. 그럼 조합에 가입하면은 조합비 줘야 됩니까? 가입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줘야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씩 낸단 말이에요. 1차분이. 그럼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 지역의 주택건설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죠. 매입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전부 다 어디 들어갔습니까? 지 주무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지가 다 착복해 버렸어요.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전국이 난리가 났죠. 예, 전국이 상당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일망타진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덮어버렸어요, 정부가. 정치인들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막 그냥 덮어버려요. 이런 것을 적폐청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사기죄를 한 몇 년 살다 놓아가지고 내가 아는 그 사기꾼도 한 100억을 해묻습니다. 저 아들하고 둘이서. 그 돈을 그러면 어디 은행에 넣어놨습니까? 어디 예, 지 아는 뭐 산 같은 데 묻어놔요. 5만짜리 다 바꿔가지고. 예. 그래서 나 한때 이런 생각, 그냥 이거 찾아러 댕겨볼까 한번. 20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미없고, 산에 그 탐지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하다 보면 압니까? 하나만 찾아보면 뭐 인생 페이는데 그 안에 5만 원짜리 한 100억 들어가 있을 건데, 그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에 덮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발분성을 해야 되죠. 피해자도 다 돌려줘야 됩니다, 돈. 자, 그래놓고 이제 정부가 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설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 있죠. 법을 어마어마하게 보강시켜 놨어요. 그럼 옛날에 법을 이래 만들어 놨으면 이런 사람 설치다 안 설치다? 안 설치했죠. 소유권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지금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지역주택조합은 취지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택건설할 수 있도록 만든 단체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직장주택조합은 보시면 같은 직장에 누가 근로자 그게 줄치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장주택조합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자, H사 여기에 회사가 있습니다. 예, 큰 공장도 있고 직원이 1만 명. 자, 이 중에 집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주택 근로자들이 만든 조합이 직장주택조합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월급에서 자, 조합비를 매달 공제를 하죠. 그 돈을 모아서 자, 여기에 아파트 건설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럼 시공사가 여기 들어와서 아파트 건설하죠. 그러면은 이 무주택 근로자에게 하나씩 주고 남는 거는 일반 분양시켜서 사업 경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자,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는 단체가 직장주택조합이에요. 예. 여기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 리모델링 주택조합 보시고. 자, 주체입니다. 공동주택 소유자 거기 주체. 자, 공동주택 소유자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왜 필요하냐? 자, 우리 보면은 자,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은 입주자 대표회가 있죠. 여기서 리모델링 하려면은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전원 동의 받아야 돼요. 이 받기 쉽다, 어렵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는 자, 75% 이상 동의만 받으면 돼요. 어느 것이 있어 수월합니까? 이 수월하죠. 이것 때문에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번에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3, 4쯤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 쭉 있죠. 찾았습니까? 1, 2, 3 다 3, 4래. 시험에 자주 나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시험 내기 너무 힘들어요. 지문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3, 4쯤에 한번 보면 돼요. 4번에 조합원의 자격 인정이라는 말 찾습니까? 그건 5, 6월 달에 4번에 조합원의 자격 확인도 5, 6월 달에 보시고 조합원의 구성원 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글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 자, 조합원 수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으로 구성해야 되고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조합원 수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일 때는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이 구성되어야 돼요. 만약 예정세대수가 1000세대다 하면은 조합원 수 몇 명? 500명 이상이 돼요. 최소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일 예정세대수가 30세대다. 자, 그럼 조합원 수 몇 명? 예정세대 절반. 15명 하면 안 되죠? 20명 이상이 돼요. 최하 숫자가 20명 이상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주택조합 갈로 안에 줄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 줄치고 위에다 씁니다. 조합원 수 제한이 없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 받은 날까지. 설립인가 받았다는 것은 조합이 설립됐다는 뜻이고 사용검사는 공사 끝났다는 뜻이죠. 이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까지 줄치고 자, 1번에 줄칩니다.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줄치고 갈로 뛰어넘으시고 50% 이상 조합으로 구성할 것 줄치고 내려가서 이번에 조합은 20명 이상일 것 줄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정세대수에 적어도 50% 이상 조합 구성해야 되죠. 최소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 2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보면은 조합은 모집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조합원부터 모집을 해야 되겠죠. 예, 모집을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일 경우에는 모집 방법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모집할 이유가 없죠. 기존에 오래된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은 주택건설 대지에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사익분들이 많이 설치다 했죠. 항상 그걸 생각하고 봐야 돼요. 지금 만드는 법들이 사익분들이 못 설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옛날에 사익분들 설치 때 이런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조합원 모집하려면 지역이든 직장이든 일단 주택건설 대지 50% 이상 뭘 확보해야 된다?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해요. 소유권이든 승낙받든지.
자, 확보를 하고 시장 분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우리 조합에 조합원 모집을 합니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공개 모집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재모집을 한다 아니면 조합원이 사망 등으로 해서 뭐 충원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1번에 조합원 공개 모집 방법 줄칩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줄치시고 설립인가 밖에서 조합 모집을 한 자는 줄칩니다.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구청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을 모집해야 한다. 줄쳤습니까? 사기꾼이라면은 벌써 50%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사기꾼들 설치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개 모집 이후에 결혼 충원과 재모집 방법 봅시다.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은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줄칩니다.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을 재모집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합니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조합원 모집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장구청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모집 신고 수리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1번 줄집니다.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일부가 중복된다. 신고해놨죠. 그런 대지와 중복이 될 경우가 생기면은 이럴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해버립니다. 왜냐? 옛날 사기꾼들은 이거 많이 했어요. 여기에 A 부지를 갖다가 어느 조합에서 하나 대충 그걸 좀 해놨겠죠. 사용을 확보해놨습니다. 이 부지를 가지고 A라는 사기꾼도 B라는 사기꾼도 C라는 사기꾼도 전부 다 이 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복돼 버리죠. 여러 지역 가칭 지역 조합에 중복돼 버리니까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예 중복되는 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요. 이번에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공객, 이미 수립된 토지공객 또는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기준,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줄칩니다. 조합주택 건설할 수 없을 경우 각종 계획 때문에 사업 주택조합 건설이 어려울 때 이때는 수리를 거부합니다. 3번 11조 2의 1항에 따른 조합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다음 줄칩니다. 신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은 수리 거부합니다. 4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줄치고 이럴 경우에도 신고 수리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4번에 발기인 자격 3, 4에 가서 보시고 5번에 모집조치 가입 신청자 계약서라고 되어 있죠. 6번까지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그 밑에 가입비, 조합비, 가입비, 철회비, 가입비 반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새로 도입한 건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보기 전에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죠. 여기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가입 신청서에다가 가입비 내야 되죠. 그리고 이 가입 신청서에 가입비 내고 나면은 뭐가 됩니까? 정식 조합은 되겠죠. 가입 신청서 낸 날부터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규정 없었어요.
지역에 가입하면은 가입 신청되고 가입 딱 내는 순간 그 돈 못 돌려받죠. 영원히 안 줍니다. 달라면 뭐랍니까? 예, 사기꾼들이 어깨들 보내죠. 너무 저 차 금 딱 줬고 니 받을래 이래. 자,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가입비 가입 신청 내면 30일 안에 뭐 할 수 있다? 철회해요. 그리고 이 가입비도 자, 전에는 조합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조합에 못 가지고 있습니다. 예치 기간에 뭐 해야 된다? 예치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예치 기간에서 난주에 청약 철회하면 반환해 줘야 되죠. 여기서 반환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조합원이 됐어요. 조합원을 활동하다 보니까 사업을 영 안 하더라. 자, 그러면은 30일이 지나버렸죠. 이때는 조합원 될 때는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탈퇴하고 비용,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놨어요. 그 옛날에 사기꾼 쓸 때 이런 법 아예 없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가입비 예치 의무라고 돼가지고 찾았습니까?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할 주체입니다. 가입비를 대통령이 정한 예치간에 예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그래, 이게 또 법이 개정되어야 있다 이 말이에요. 책임 없죠. 그래서 새 교재가 나오면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가입자 청약 철회와 철회 효력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자,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게 동그라미 하시고 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가입 신청서 내고 가입한 날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청약 철회를 서면, 자, 서면에 동그라미 하시고 할 경우에는 청약 철회 의사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 그게 동그라미. 도달한 날이 아니고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번에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청약 철회한 경우에 청약 철회 의사가 출치입니다. 도달한 날부터 7일 내에 예치간장에게 가입비 등 반환을 요청해야 되고, 자, 그까지 출치시고 예치간장은 가입비 반환 요청받은 날부터 출치입니다. 요청부터 10일 내에 가입비 등 예치한 자에 반환해 줘야 됩니다. 전에는 이 가입비 같은 건 조합에서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예치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10일 내 반환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을 철회를 이유로 줄칩니다.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고 청약 철회와 탈퇴의 관계.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에 조합 탈퇴에 관한 규정은 정되지 않는다. 그 말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가입을 하면 30일 안에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는데 자, 사실 이때도 사실 조합원이죠. 가입했으니까. 그러면 조합을 탈퇴사를 알리고 비용 환급에 관한 규정은 이때는 정한다 안 한다? 30일 내에는 정하지 말아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30일 안에는 탈퇴를 하려면 청약 철회해야 되고 30일 이후일 때는 정식 조합원으로서 뭐 해야 됩니까? 탈퇴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서 자, 조합 설립인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조합의 설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서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을 때도 있고 신고를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답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인가 받죠. 직장만 인가 받을 때 있고 신고할 때 둘로 나눠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인가 받은 직장주택조합은 직접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시행. 그래서 직접 사업을 해서 아파트 건설해서 조합들 우선 공급할 때는 인가 받아야 되고, 신고할 때는 직접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지 않고 한국토주택공사 같은 데서 건설한 국민주택 있죠.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아서 조합원에게 공급시킬 때는 뭐 한다? 신고해요. 신고조합 직접 사업 안 합니다. 한국토주택공사 같은 데서 건설한 국민주택 공급만 받아요. 받아서 조합원에게 나눠줄 때는 신고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지역이나 인가받을 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자,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자,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사용 근원을 확보한 서류 있죠. 이거 제출해야 되고,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 확보한 서류를 내야 인가해 줍니다. 자, 그럼 사기꾼 같으면은 뭐 주택건설 대지 매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저런 걸 갖출 수가 없겠죠. 아예 그래서 사기꾼 접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럼 옛날에 이런 규정을 좀 만들어놔서 피해자가 좀 덜 했을 텐데, 가로놓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인가받으려면 제출의 서류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결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결의서. 자, 그래서 어떤 결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과반수 결의한 거. 자,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결의된 거. 아기풀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이거. 외워야 돼요. 동을 이동할 때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한 거. 자, 요거 어디 있느냐? 암기 프린트 2페이지 보세요. 자, 암기 프린트 2페이지 찾았어요. 자, 2페이지에 보면 조합 설립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계열 조합 있고 정비사업 조합 칸이 있고 세 번째가 주택조합 칸이 있죠. 자, 주택조합의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 소유권 15% 확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리모주택조합은 단지 전체를 할 때는 각 동별 자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수 결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 동을 리모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라고 되어 있죠.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예. 자,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이제 책을 봅시다. 그러면 자, 349쪽에 조합 설립인가라고 되어 있죠. 조합 설립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자 갈로 띄어놓으시오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관할 시장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치고, 자, 2번에 가시면 설립인가 받는 경우 토지 소유 여부라고 되어 있죠. 1번 줄칩니다. 해당 주택 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은 확보해야 되고, 2번 해당 주택 건설대지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어떤 조합일 때? 지역과 직접. 예외 신고 줄칩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직장만 인가받을 때도 있고 뭐 신고할 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인가신청 요건 찾았습니까?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부분에 따른 줄칩니다.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을 결의를 정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인가받아야 되는데,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요건 단지 전체 리모델링할 때 줄칩니다. 각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각 과반수 결의와 해당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상 결의한 것. 동을 리모델링할 때 줄칩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상 결의한 게 들어가야 돼요. 이래야 조합이 설립돼요. 자, 그 밑에 리모델링 결의 동의라고 되어 있죠. 이 뭐냐? 이렇게 해서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 동의 결의를 받고 설립이 됐죠. 설립된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거기 그 밑에 것인데 리모델링 결의 동의라고 되어 있죠.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려면 또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 줄칩니다.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50% 이상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이번에 동을 리모델링 할 때 줄칩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75% 이상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모델링 결의 동의도 프린트에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5번에 설립 인가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시장구청장 해당 주택건설 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 대지가 이미 인가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와 중독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왜 자꾸 언급하느냐. 하도 사기꾼들이 이걸 많이 해먹기 때문에 대지 하나 안 왔고 이름저름 다 인가받았어요. 그럼 관에서 그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도 안 해요. 왜? 정치권에서 노골적으로 해먹도록 내버려뒀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보충학습은 3살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2번은 뭐 5, 6월달 이해해 보시고 주택조합의 조합주택 공급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공유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사업자 공유주택을 직장주택조합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별 내용 없습니다. 자, 조합총회는 3사를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10분에 조합 임원의 발기 결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사를 가서 보시고 11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교체 신규 가입 등 찾았습니까? 거기서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